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조문을 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중인 상주 혹은 상제의 경우엔 타 고인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상을 자치른 경우라도 안 가시는 게 좋은데요. 아직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슬픔이 묻어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 못하더라도 상대방 유족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겁니다. 두 번째로 결혼식을 앞둔 부모와 당사자는 장례식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로부터 큰 행사인 결혼식을 앞두곤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고 듣는 것도 좋은 것만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과 장례식은 반대의 느낌으로 중대한 행사 전 부정적인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의 결혼식 날짜를 받아둔 부모 역시 조문을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담이 오고 가는 때부터가 아닌 결혼 날짜가 정해진 그날부터를 말하는 건데요. 그날부터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출산을 하거나 출산을 앞둔 사람과 그 부모는 조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출산 후 3, 7일이라 해서 그 집에는 직계가족 외에는 출입을 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와 아이의 경우 이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옮을 수 있는 질환들을 우려한 건데요. 출산을 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는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요. 혹시 모를 일은 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산모나 태아를 직접 접촉하시는 산모의 부모님, 시부모님들도 반드시. 세 번째로 새로운 사업이나 개업을 한 경우 조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3-4달이라는 주의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활기와 생기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장례식장은 사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절대 방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집에 큰 병자가 있는 분들은 조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병이나 병 간호로 인해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조문을 가면 좋지 않은 기운이 들 수 있습니다. 미신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조문을 못 가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문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정중한 메시지 연락을 드리면 되는데요. 이때 부의금을 함께 계좌로 전달하면 더 좋습니다. 혹은 장례식에 방문해 내부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연락을 취해 상주를 장례식장 밖으로 불러내 사정을 설명하고 부조금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달하고 있음을 상대방도 이해할 겁니다. 번외로 특정 띠나 여름생들은 조문을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는 전부 틀린 말입니다. 간혹 개띠는 몇 년도에는 조문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의 유래는 중국에서 들어온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문을 주의해야 하는 유형, 누군가는 미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말이지만요. 면역력이나 건강 등 현실적인 고민도 담긴 조상들의 지혜기도 합니다. 가기도 안 가기에도 찜찜한 마음이 든다면 파치나 고춧가루 등을 소지하고 다녀오시고요. 돌아오실 때는 화장실을 꼭 들리셔서 볼일을 보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장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SN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세요.